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2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미국이 이스라엘, 다르게 말하자면 네타냐후를 버리는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게 감지가 돼요. 지난 하루 사이에. 지금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공하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네타냐후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이렇게 내린다. 거기에는 가장 강력한 이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죠.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란 대통령과 신임 대통령이죠. 푸틴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좀 이따가 아마 러시아로 초청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따 열리는 카자나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서 만날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란과 러시아는 이란을 절대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푸틴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란과 어떤 조약을 맺거나 상호 방위 조약을 맺거나 이런 당연 아니에요. 근데 북한과는 그렇게 했거든요. 올 봄에. 이란보다는 북한이 훨씬 러시아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과 네타냐후는 행동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또 일본의 부추김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확대해 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일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볼까요? 니카라구아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중미에 있는 국가죠. 어떤 이유로 했느냐? 지금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을 예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러갔죠. 그게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우리도 가끔 가죠. 거기를 공격했거든요. 자, 그걸 이유로 들었고, 또 주변 지역으로 전쟁을 확진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우리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하는 전 세계 발언권이 강하지 않은 니카라구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니카라구아는 예전에 반미적인 성향의 반군들이 있었고, 그걸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벌을 한 상태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되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라는 거고, 중미에서 어떤 미국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카라구아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전혀 니카라구아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런 목소리가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쏟아졌어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의도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 자체가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은 다국적군으로 되어 있죠. 거기 아마 이태리군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의 왼쪽에서 두 번째 멜라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가자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미국이라는 분위기에 묻혀 있었는데, 이 목소리가 나왔다. 그 옆에 스페인 총리거든요. 같은 이야기 했어요. 여기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아마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다 부정적이죠.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여론전에서 찍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지도부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영국도 이기는 없긴 해요. 그런데 그런 지도부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특히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 명분이잖아요. 이게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에서도 유엔 관련된 구호단체를 폭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아마 100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예전에 50몇 명, 그건 1, 2년 전의 이야기예요. 1년이 아니라 작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반사로 있는 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비난이 쏟아진다. 이것은 뒤에 미국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슬을 꿰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줄이. 자, 그래서 스페인 총리도 그런 이야기 했고 마크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이게 제목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럽의 각국들에 있어서 비난을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뽑은 소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더 이상은 못하게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과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보다 더해요. 이스라엘 가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선두를 떼어서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을 반대한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유럽 각국들에게 같은 비난을 쏟아낸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각국들이 코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이렇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미국의 딥스테이시. 이것은 분명히 뒤에서 CIA가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는 러시아와의 소통이 있다. 뒤에 가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목소리를 쫙 모아서 옛날부터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나왔던 이야기를 바이든이 선두에 서서 쫙 모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이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북한과 같은 이제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이 기회에.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란을 비난을 해야 돼요. 그런 이란을 뒤에서 지원하는 러시아를 비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디도 그런 비난이 안 나오거든요. 그 비난은 지금 방향을 확 틀어서 이스라엘에 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큰 결정을 내렸다. 저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멜라니 한 이야기 볼까요? 유엔 평화 유지군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게 아마 이태리군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레바논 협상 대표. 지금 이제 레바논하고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헤즈볼라는 헤즈볼라의 지휘, 순회를, 암살했고, 그 순회를 이어서, 후계자까지 암살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에 처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한 개 사단을 더 파견해야 됐을 정도예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위에 수장과 그 다음 차기 수장을 다 암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근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즈볼라가 레바논과의 미국과의 이 협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런 미 레바논 협상 대표인 호치스타인이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 다르게 말하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거예요. 벌써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가자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80발의 타도상 공격을 감행했을 때도 민간인 사망자가 팔레스타인 1명, 부상자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기술이 이란만 못하냐? 아니에요. 충분히 정밀 폭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민간인 민간인 사망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 협상 대표마저 그런 민간인 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비난했다. 자, 이게 모든 게 맞아진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 다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뒤에 의미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자, 어제부터 그런 기사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랍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심지어 미국의 힘으로 서 있는 이집트, 요르단마저 돌아섰다. 그리고 이라크 내에 있는 어떤 군벌 세력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가 벼르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미국까지 위시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표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비난이 없다. 서방의 비난이 없다. 이때까지 이란 하면 테러 국가잖아요. 이슬람 테러 국가.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여자들 성차별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자, 스페인 산체스 총리 이야기를 좀 길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중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서방이 무력하게 행동한 거,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거, 방치한 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스페인은 옛날부터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지만 우리 언론을 위시해서 뭐 서방의 언론이 이것을 부각시키지 않았죠. 근데 이제 부각시켜 준 거예요. 딱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예전에 이슬람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슬람의 지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던 국가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지금 당연히 기독교 국가지만 이슬람의 흔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 것이 아마 그들이 이런 발언을 가라데닝 초기부터 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마크롱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 무기 판매 당장 금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그 대부분의 무기가 어디서 옵니까? 미국에서 오거든요. 그것을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바로 동의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한 건 잘못됐다. 그 후속 이야기를 산체스가 이야기하고 마크롱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멜로니가 이야기하고, 이게 미국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을 끊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세계 이론이 이렇네.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겠다. 이런 행보가 읽힌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자, 산체스가 말하기를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예. 자, 스페인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에 강력히 동의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를 잘했죠.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스페인은. 뭐 스페인이 무기 파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프랑스가 무기 파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태리가 무기 파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미국 무기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무기체가 전부 다 미국 무기인데. 그런데 미국 백악관의 뜻이 이와 반대인데 이들 수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크라이나도 생각해 보세요. 나토 다 소속된 국가들이잖아요. 이것은 미국이 이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네. 자, 거기다 인도까지 숟가락 하나 놨죠. 인도 이스라엘의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의 우려 표명. 자, 이것을 명분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보다도 뭐 민간인 학살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의 우려를 표명했다. 저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엔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유엔을.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게 아니고 유엔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읽힙니다. 자, 이러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자,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한 뒤 배경에는 저는 이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다룬 내용인가 그렇죠. 이란이 핵무장했다. 얼마 전에 지진 난 거 10월 5일이죠. 그 핵무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 핵실험도 아니고 이제 개발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 공격을 했을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격할지 모르니까. 핵무장을 이미 했다는 것을 이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지진을 많은 지역이니까 어떤 식으로 실험했을 거예요. 그냥 확인시켜 준 거예요. 러시아도 알고 이제 유럽도 알고 미국도 다 아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이야기인데 은근슬쩍 이란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비난 없이. 자, 그리고 걸프 7개국,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했죠, 이라크 포함했죠, UAE,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다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의 영공을 쓸 수 없다. 이란을 공격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지들이 산재에 있는데 미국 기지들을 활용한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공을 쓰지 마라. 이것도 다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핵을 유일하게 최초로 사용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한 20만 명 정도 적사시켰던 미국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갔죠. 이란이 핵을 못 가지게 하려고 이란과의 핵 협정을 무역 제재에 중단하고 거래를 해서 오바마 때 협정을 맺었을 정도였는데 그게 은근슬쩍 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푸틴이 너 브릭스 들어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국가가 돼요. 지금도 이란은 가난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GDP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다가 브릭스랑 선을 열어준다? 그럼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면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기를 이란이 생산하고 러시아가 확실히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란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오늘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 중단해야 된다고. 큰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 미국의 무기 지원이나 부속품이 더 이상 조달되지 않으면 금방 전쟁 수행 능력이 급전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11일, 12일을 거치면서 큰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란 이제 신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제 푸틴은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무슨 협력 체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다잡는 그런 미팅인데, 거기에 이란은 그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죠. 다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위기 한가운데서 이란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죠. 여기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이란과의 관계는 러시아에서 우선적인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현황을 보는 시각도 종종 일치한다.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일치한다. 지난번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쇼이구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란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각도 종종 일치한다. 자, 이것은 러시아가 둘 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방이지만 이란과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북한과의 관계가 훨씬 밀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까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이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세요. 이번에 보면 이제 2조 원에 이란 드론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란의 드론을 구매했었고 기술 이전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딱히 2조 원치 더 구매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게는 없지만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모임 거기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브릭스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거는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이란을 브릭스에 가입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의미하는고 하니 러시아가 브릭스에서 수도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보다. 그리고 그런 이제 러시아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도의 지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점에 이란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란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기존에 SU-35, 수호이 35 최신 전투기 보낸 거, 그리고 파일럿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자전 시스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하는 모든 걸 갖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S-400 미사일 지원했다. 거기에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다. 아까 파일럿 포함해서. 그리고 S-300급의 미사일만 해도 대단한 미사일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S-300 미사일이, 대공 미사일이 대단하다. 그 대공 미사일 S-3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 군이 가졌던 최신 대공 미사일이니까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체제에 있을 때 러시아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다 동이 났으니까 그걸 패트리엇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술은, S-300의 기술은 이미 이란에 들어와 있는 지는 오래예요. 그리고 그게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방공 미사일의 기본이 돼 있고 북한 방공 미사일의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래된 구닥다리 호크 미사일 쓰고 있을 때 북한은 이미 S-300 방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때 공군 전력의 열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군의 탱크에 놀래가지고 대탱크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 놓친다는 거예요.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하는 와중에도 이란과는 어떤 조약이 없어요. 북한과는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란보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이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는 수준을 보세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 북한이 이거보다 훨씬 관계가 밀집한 것으로 봐지는 북한이 어떤 뭐라고 할까, 분쟁에 돌입을 했다 했을 때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란을 지원해 주는 저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게다가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더글라스 맥그레거가 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란 손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풀이를 해보자면은, 이란 스스로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파타2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못 막았어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그러면은 여기서 러시아가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줬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파타 미사일보다 더 나은 단계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방가르드, 그것은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르콘이에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스크램블 엔진을 쓰는. 자, 그것은 사거리가 1000km 정도 나와요. 근데 걔는 대기권을 계속 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레이더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요. 마지막 순간에 잡혀요. 그렇지만 마하 10, 7, 8, 9, 10 정도로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미사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거의 공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핵 무장, 핵탄두가 그게 실린다 그러면은 지르콘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거리가 1000km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중해나 지금 페르시아만 내지는 홍해에 와 있는 미국 함대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자, 활공형 미사일은 거기 핵탄두를 실으면은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란이 ICBM이 없다면. 즉,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미국을 향하는 무기체계예요. 맥그레거가 이야기하는 게. 지르콘이나 아방가르드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이란이 핵탄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플러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바이든을 위시해서 갑자기 UN 평화유지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방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